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.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회사는요, 역시나 저희 단골 손님 콜마 B&H입니다. 이제 콜마 B&H는 장외 전쟁에서 장내 전쟁으로 갔습니다. 이제 주식시장에서 싸우는 걸 떠나서 법원으로 갔다는 이야기고요. 아빠와 아들과 딸이 각각 경영권 분쟁에 관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소송이 세개고요. 소송에는 대리인이 필요하니까 각각 또 이제 대리인들을 선임을 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. 자, 우선 콜마 홀딩스에서 콜마 B&H를 상대로 제기를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. 이건 이제 6월 18일 날 이미 신문이 끝난 거고요. 콜마 홀딩스는 태평양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. 이게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이고 큰 회사고 사안이 일반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크게 민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응을 한다.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이고요. 반면에 콜마 B&H는 법무법인 기현을 선임을 했습니다. 태평양보다는 이름은 떨어지지만 좀 찾아보게 되면 이건 기현은 이제 그 정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법무법인이라고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위법 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이제 7월 2일 날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콜마 B&H 윤여원 대표는 법무법인 해광을 선임을 했고 콜마 홀딩스 오빠는 역시나 태평양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. 원래 큰 회사 같은 경우에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제 로펌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한 로펌에 모든 걸 다 밀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. 그러다 보니까 콜마 홀딩스에서는 태평양을 메인으로 쓰는 것 같고 태평양에서 변호사는 다르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주식 반환 청구. 이거는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건 건데 아빠는 또 희한하게 또 개인 변호사를 썼고요. 아직 그 아들은 병원 대리인을 선임을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. 시간이 있는 거고요. 자,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기사를 보게 되면 자, 윤동환 회장 아빠는 심준보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. 심 변호사는 얼마 전에 명예퇴직했다. 그 되어 있죠.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기존에 여러 기업 사건을 담당한 바가 있다. 이건 이제 판사로 있을 때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일 거고요. 아들 윤상현 부회장은 태평양에게 전담을 시키고 있다인 거고 태평양에서야 뭐 변호사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 잘하는 사람들 불렀을 거고요. 딸 윤여원 대표는 해광과 기현이 대리하고 있다. 보게 되면 해광은 대표적인 정관 로펌, 기현은 기업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. 제가 기현 홈페이지 가보니까 어떤 소송을 의뢰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M&A를 주로 했다라는 M&A에 본인들이 참가를 했다라는 걸 트랙 레코드로 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법률 대리인을 봐도 그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퇴임을 한 정관을 대리인 선임했고 이게 윤동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오래 하셨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싸워 보셨겠어요. 소송도 많이 걸렸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하는 그런 그 측근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. 그 측근이 정관인 그 변호사를 써라고 조언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빠 같은 경우 콜마 홀딩스는 대형 로펌 활용하고 아마 태평양에서 콜마 홀딩스 관련된 모든 그런 그 사건들을 다 맡아서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생분, 콜마 B&H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로펌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형 로펌을 가면 안 받아줬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콜마 홀딩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태평양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태평양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김현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콜마 홀딩스가 고객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어떤 사건을 맡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.
예, 오늘도 콜마 B&H, 이제 콜마 B&H, 시작은 콜마 B&H의 경영권의 이사, 야, 오빠가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시작했지만, 내막을 들여다보니 콜마 홀딩스의 주식 반환부터 이제 아빠가 아들내미한테 주식 줬던 것까지 다시 토해내. 왜 약속을 안 지키냐? 왜 말을 안 듣냐? 이렇게 해서 좀 일이 커지고 있죠. 어찌됐건 이제 대화로서 아직도 뭐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해가지고 좋게 풀고 그냥 다 끝내면 상관은 없는데 가까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이제 법까지 간 거죠. 예. 법까지 간 거고 그 핵심 쟁점, 핵심 사건 재판은 세 개. 야, 이게 오빠하고 이제 콜마 홀딩스와 콜마 B&H 이게 이거 요거는 이제 법인 대 법인, 예, 법인 대 법인으로 한 거고 물론 요것도 이제 법인 대 법인으로 는 거지만 이제 좀 요건 성격이 좀 다르죠. 예, 임총 허가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임총 소집 허가는 뭐 회사가 이길 수가 없죠. 예, 홀딩스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.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총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. 근데 열리면 주식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좀 B&H 우리 따님분 동생 여동생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고 싶은 거고. 근데 요거를 하고 싶지 않으니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오빠에 대해서 위법행위 유지등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걸 제기를 한 거죠. 여동생이 오빠한테 이제 한 거예요. 여동생이 오빠한테. 요거에 짜증나니까, 요거 이제 임총 소지퍼가, 임총 내용이 이제 너 나가라, 뭐 이거니까. 정확히는 나가라가 아니죠. 내가 들어가겠다. 나하고 내 친구가 들어가겠다. 친구? 하여튼 뭐 들어가겠다.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요겁니다. 주식반환 청구. 이게 어떻게 되느냐. 이게 어떻게. 근데 그 내용이 순서가 요거 딱 이 순서처럼 돼 있네요. 시간도 이건 바로 나올 것 같고요. 이건 바로 나올 것 같고, 그 다음에 유법행위 유지도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다. 이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, 가처분 뭐 신청이기 때문에 얘도 금방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주식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금액도 크고 이해관계도 심도하고 뭐 쟁점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피고 윤상현 부회장님 쪽에서는 무조건 시간을 끄는 겁니다. 1심, 2심, 뭐 고법까지 고법까지 끌고 가는 거죠. 질질질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뭐 이게 가진 않을까. 이게 장기 레이스가 될 것 같고요. 요 두 개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. 요 두 개는 금방 끝날 것 같고요. 근데 뭐 어찌됐건 요 이제 우리 홍채영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법률 대리인 이게 다 성향이죠. 이건 뭐 당연한 거죠. 우리의 이제 윤동원 회장님도 아시죠? 윤동원 회장님도 알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요건 이제 의지가 이제 명확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 59세인지 뭐 좀 정관 제가 회장님이라고 해도 정관을 쓰겠습니다. 정관을 쓰고 요즘 뭐 많이 나오시니까 정관들 많이 나오시니까 어, 정권도 바뀌고 하면은 이제 판사님들도 나오시고 검사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니까 뭐 정관 쓰는 건 좋고 이 정관을 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요게 있어요. 요거를 무조건 시간을 끌 것이다. 상대방, 그러니까 아들내미 입장에서 무조건 시간을 끌 거예요. 아들은 또 태평양을 쓸 거예요. 거의 태평양을 쓰든가 아니면 개인 변호사 쓰든가 누굴 쓰든 간에 아들 입장에서 무조건 시간을 끄는 거예요. 쟁점 사안도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특히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뭐 보증 신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속행, 연회 뭐 이런 걸 엄청 잘 해줘요. 많이 해줍니다. 그런데 특히 판사님들 정관끼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플렉서블 하다가 하더라고요. 만약에 뭐 꼭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배당받은 판사가 이 심준보 변호사님과 좀 일면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뭐 연수원 후배다. 아니면 뭐 자기 밑에 있던 그 3인 재판 중에부터 부장관 출신이었다. 뭐 이러면 안 받아주죠. 안 받아준다는 게
윤상현 부회장님이 뭐 연기 신청 이런 거 안 받아줘서 그냥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핵심 내용을 건들진 못하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정관들이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. 재판장 출신의 정관을 쓰면 시간 이거를 좀 길게 끌고 싶다. 재판을 끌고 싶다.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장점이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낄 것 같으면 이거 받아주지 마라. 당겨야 된다. 뭐 당길 수는 없더라도 이게 뭐 지속기 이렇게 기일 내에 다 끝내야 된다. 이런 거.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정관을 쓰는 이유가 예전에는 번관을 쓰면 뭐 나오기 2년 안에 사건에서 뭐 패배를 없게 만들 뭐 이런 거 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고 다 법대로 가되 이제 시간 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있고 또 거기다가 이게 보면은 지금 요 심중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요거네요. 요거 증여세 불복 소송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아마 재직 시절이니까 판사시니까 요 증여세 불복 소송을 대리한 게 아니라 판결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나 구조나 논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겠죠. 또 많이 또 알아보셨으니까 그중에서 이제 증여 취소세, 특히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 소송을 좀 잘 알고 이해하고 또 거기다가 재판의 시간을 좀 안 끌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그리고 이제 인맥이 좀 넓은. 그럼 바로 나오신 분. 제가 봤을 땐 딱인 것 같아요. 네, 딱인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는 1심 정도, 1심 정도일 것 같다.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. 누가 됐든지 모르겠어요. 아직 이제 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. 근데 누가 되든 하다못해 뭐 로스쿨, 뭐 서울대 로스쿨 갓 졸업한 사람, 뛰어나긴 하지만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을 거잖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우리 윤상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. 이건 개인 거기 때문에. 그러기 때문에 뭐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대방도 뭐 만만치 않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분의 양력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초이스가 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 대 회사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 대 회사로는 큰 회사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. 이렇게 태평양을 썼으면 물론 이제 유니온 뭐 아까 이제 홍채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홀딩스 뭐 대기업들 사측에 붙고 사측을 고소하는 쪽은 그 빅펌을 못 쓰죠.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S사,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S사 같은 경우는 소송이 붙으면 여차하면 좀 사안이 큰 경우에는 빅펌이 아니라 빅포의 빅펌들 네 개를 다 쓰죠. 네 개를 다 씁니다. 상대가 아예 못 쓰게, 아예 못 쓰게. 그리고 뭐 중견 로펌이라고 해도 S사가 무서워서 수임을 거절하죠. S사의 1차 벤더까지도 그 수임 못할 그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 때문에 못 쓰죠. 근데 콜마 그룹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콜마가 그 정도 그 법률계에서 그 법무법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엄청난 큰 클라이언트는 아닌 것 같고요. 예,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, 당연히 빅포, 이렇게 뭐,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빅포를 가셔도 태평양은 안 되니까 이제 뭐 가셔도 될 만한데, 해강하고 기안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정관들이 있으니 뭐, 아무래도 그 B&H 안에도 뭐 법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또 사회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신 게, 뭐 자기 친구들이 됐든 아니면 이 자기가 뭐 그 재판할 때 상대방이 앉았던 뭐 검사나 판사분들 나오셔가지고 할 때 이런 분들 이번에 개업했다고 하면 이제 밀어주셔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어찌 됐건 로펌은 이게 그 소송이라는 거는 어찌 됐건 핵심 변호사 양측의 변호사의 그 사람에 따라서 가는 케바케처럼 사람에 따라서 가는 게 크죠. 사람에 따라서 가는 게 큰데 아무래도 그 로펌 중에 빅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시스템과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기가 조금 더 지기가 어렵죠. 더 유리하고 그리고 쟁점 하나에 대해서 사례 연구나 판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또 배당 판사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죠.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제 뭐 홀딩스나 윤상현 부회장님 쪽 입장에서도 뭐 태평양 뭐 당연히 쓰죠. 김매년 뭐 다 쓰죠. 당연히 회사 이건 개인이 아니니까 회사 대 회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
그리고 이제 회사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해광이나 기현이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법조토원의 대표적 정관 로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나름 짱짱한 곳일 겁니다. 나름 짱짱한 곳일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고, 보시면은 뭐 딱 성향이 뭐 아버님은 아버님이야 워낙 사업도 오래 하시고 뭐 회장님이시니까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참 상당히 잘하신 것 같다. 제대로 잘 선정하신 것 같고 딱 그거에 맞게끔. 근데 솔직히 2심이 문제일 것이다. 1심이야 이 정관. 2심도 똑같이 정관 뽑으면 돼. 근데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뒤집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증여세를 했다가 다시 이제 뭐 사문서 이렇게 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기가 쉽지 않죠. 돈도 어마무시하고 뭐 조건 부담부 증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담부가 문서로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좀 쉽지 않죠.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.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님 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엮인 것들이 많이 있죠. 특히 뭐 어찌됐건 리스크죠. 뭐 홀마 홀딩스 입장에서 최대주가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윤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결과가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다고 해도 이걸 좀 질질 끄는 게 시간은 내 편이다. 라는 거죠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심에서도 이길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높다고 생각을 해도 시간을 끌 것이다. 시간을 끌 것이다. 그리고 그 지금 요 부담부 증여 관련돼서 한 이유가 이제 홀딩스의 주식인데 그 주식을 트리거하게 만든 게 이제 B&H의 경영권 문제니까 여동생의 경영권을 건드렸다. 뭐 이거니까 벌써 그걸 콜마 B&H를 다 정리하면 요것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